마음 같아선 고함이라도 치고 싶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말입니다. 일단 여야 상황을 좀 정리해 보자면요. 먼저 국민의힘은 어제 비대위 전환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 마무리했고, 민주당은 비상의총을 열어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불출석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고, 김건희 특별법은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직접 연결을 해보죠. 김기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예. 먼저 현직 대통령이 고발당한 얘기부터 좀 풀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선거 기간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으로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밤새 흰나놈 태풍 때문에요. 예.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텐데 이거 그래도 막 대응을 열심히 잘 준비했던 탓인지 재난 수준까지는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예. 마지막까지 상황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예, 마지막까지 피해 안 생기도록 잘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방금 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면 네. 이 뭐 사상 초유의 일이기도 하지만 이게 거의 아니면 말고식이다. 거의 막가파 수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이걸 뭐 고발장을 예. 공수처에 제출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예. 그새 검토해보니까 이게 공수처가 아니고 검찰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또 바꿨다는 거거든요. 어제 좀 번복하는 일이 있었죠. 예. 이게 뭐 앞뒤를 재지도 안 하고 제대로 살펴보지도 안 하고 검토도 해보지도 안 하고 무작정 내지르고 보자. 막가파식 아니고서야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민주당이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제가 여러 차례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의원을 대표로 뽑는 것은 민주당에게는 거의 재앙 수준이 될 것이다. 엄청난 사법적 리스크가 많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그냥 이게 개딸들이라 그러나요? 그런 팬덤에 얹혀가지고 민주당 대표로 이재명 의원을 뽑았으니 자기들 스스로 지금 막다른 골목으로 간 거죠. 그 형국에서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는 일종의 몸부림 아닌가. 뭐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던 것도 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물귀신 작질이 아주 능한 그런 뭐 유능함이 있다 민주당에게는. 그 어제 성일종 의원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거의 물귀신 작전 같다. 물에 빠진 다음에 다른 사람까지도 다 물에 같이 빠져 죽지 않은 것 아니고서야 이게 말이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더 걱정되는 것이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뭐 대표야 또 개인이라고 하지만 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당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민주당의 무슨 뿌리였던 것도 아니고 이제 최근에 와서 대표가 된 것일 뿐인데 그런데 민주당이 자신들의 그런 뿌리를 다 그냥 버려버리고 이재명 방탄당으로 아주 그냥 자임했다. 이게 사당이 돼버린 거죠. 공당이 아니라. 이재명 방탄당. 예, 그래서 이게 뭐 방탄 참호를 이번에 아예 타준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놓고 말씀드리면 예. 사실 뭐 이게 박지원 그때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폭로한 적도 있죠. 셀프 공천했다고 인천에요. 국회의원. 예. 셀프 공천을 하고 또 그러니까 그 당 대표가 되어서 또 방탄을 조끼를 하나 더 입고 또 그 후에 당헌을 고쳐가지고 그 전에도 당헌을 고쳐가지고 또 방탄 조끼를 하나 더 만들고 예. 방탄 참호. 그런데 드디어 이제 이 3단의 방탄 조끼를 입었음에도 여전히 진실의 힘이 두려운 것인지 아예 민주당이 이제 방탄 참호까지 팠다. 방탄 참호를 파고 방탄당이 됐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 최근에 증권회사 직원하고 김건희 여사 사이에 통화 녹취록이 새롭게 등장을 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보면 김건희 여사가 직원한테 전화 왔느냐고 묻고 직원이 전화 왔다고 하자 이제 그러면서 직원이 도이치모터스를 사겠다고 하자 그럼 좀 사세요.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 이렇게 답을 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시절에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완전히 일임해가지고 이 김건희 여사는 모른다는 식의 그 말은 거짓인 걸로 지금 드러났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사실은 저는 증권거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세요? 증권거래를 안 할 거고요. 정치하면서 증권거래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안 해왔고 앞으로도 안 할 건데 저는 뭐 증권거래 잘 모릅니다만은 그 대통령실에서 해명한 내용을 보니까 증권거래에서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한다면서요. 1인 매매 하더라도 예. 그 담당한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나중에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조치를 한다면서요. 아니 그렇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시비 걸리도 아닐 뿐더러 아니 그게 지금 뭐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을 고발할 사유가 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얼마나 예. 답답했으면 이렇게 막가파로 갈까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직원한테 일임한 매매라고 하더라도 직원이 새로운 거 살 때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도이치모터스 살게요. 2,500원까지. 이러자 김건희 여사가 전화 왔어요. 직원이 왔어요. 김건희 여사가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 요것도 일임 매매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아니 그게 제가 말씀 좀 전에 드렸잖아요. 저는 증거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일매매 개념만 알 뿐이지 실제로 어찌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우리 알겠습니다. 김현석 앵커가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이렇게 주식을 사실은 전화로 하는 경우가 요새는 좀 드물긴 합니다만 이 얘기는 고발을 한 민주당 측에 뭐 서영교 최고위원이 오늘 2부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그거는 이제 정부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될 일이지. 그래 해보지도 않은 정치인한테 물어가지고 그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어제 정했습니다. 그럼 그 부분도 뭐 물귀신 작전이라고 보세요? 민주당이 아예 방탄 참을로 팠으니까 뭐든지 하겠지요. 그런데 민주당이 스스로 자멸의 길로 계속 더 빠져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냥 대놓고 그냥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데 지금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러다가 어떠려고 저러느냐 걱정이 태산입니다. 민주당을 보는 저희 시각으로는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특검 받을 테니 김건희 특검도 받아라. 이른바 쌍특검 가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비공개 회의에서 어쩐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예. 공개적으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그 당시 후보죠. 네. 대장동 특검 이재명 특검 받겠다 그랬습니다. 그랬었습니다. 예. 공개적으로 제가 그때 원내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잘 기억하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민주당 그 원내대표를 만나서 아니 이재명 후보가 받겠다니까 특검 처리하자 그랬더니 아니 민주당 원내대표 답변은 그러고 얼버무리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 이재명 후보가 받자고 했지 않냐 그랬더니 그래도 답변을 얼버무려요. 그러더니 법사위에 우리가 특검을 제출해놔서 상정하자 그랬는데요. 예. 민주당이 그때 법사위원장을 맡아 있었죠. 예, 예. 아예 상정을 안 하는 겁니다. 상정 순서가 다 됐는데 뒤에 거는 하고 앞에 있는 이 특검부 상정을 안 한다는 거죠. 그때 이제 하고 싶었는데 뭔가 물밑 조율해서 두 당의 전제 조건이 좀 어긋났던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무슨 전제 조건이에요? 양당이 건 전제 조건이. 예. 무슨 전제 조건 특검법을 하자 그래서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해야죠. 논의 자체가 안 됐다. 상정 자체를 막아버렸고 끝까지 특검을 도입을 안 했죠. 예. 왜냐? 예. 그때는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는 검찰 지휘부를 자기들이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거기서 쪼물렁쪼물렁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민주당 그 당시 검찰 지휘부 민주당이 임명했던 예. 그 사람들 지금 다 직무유기니 어쩌니 지금 수사의 대상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뭉갰다고 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김기현 대표님 그렇게 뭉갤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뭉갤 수 없는 특검을 하겠느냐? 이게 지금 민주당 측 판단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그때 특검 다 받자고 말로만 내놓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어요. 예, 예. 그런 다음에도 나중에 보니까 뭉개버리고 결국은 속임수더라.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더라 이런 얘기인데요. 그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랬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한 분 계신 모양인데 그 아들이 도박 의혹, 성매매 의혹 이렇게 자꾸 연루가 되었을 때 나중에 설명이 잘 안 된 것인지 아들도 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니 나 아들도 남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고요. 김기현 의원님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 얘기만 하다 끝날 수가 없어서 조금만 제가 줄이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쌍특검에 관해서 믿을 수 있는 말이 없다 이런 얘기죠. 믿을 수 있는 말이 없다. 쌍특검 하자는 말도 믿기 어렵단 말씀이고 설사 제안을 한다고 해도 받기도 어려우세요? 지금 그 쌍특검을 하자는 얘기는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무슨 소리냐. 그냥 출석하라 그러니 빨리 출석해서 조사를 좀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출석을 이재명 대표가 안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출석을 하기 싫어서 특검이라는 핑계를 들고 나온 거죠. 민주당에서는 괜히 추석 앞두고 포토라인에 세워가지고 망신 주려는 의도가 뻔한데 어떻게 나가냐. 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검찰총장 후보인가요? 그분이 반랑을 보니까 서면 답변을 요청했다면서요. 왜 서면 답변을 안 했나요?
저도 지금 대선 과정에서 7번 고소 고발을 당했어요. 네. 저기 상대방 측으로부터요. 예, 예. 이재명 후보 측으로부터 받은 것도 있고요. 예. 저한테도 서면 조사 요청들이 다 옵니다. 예, 예. 다 일일이 답변합니다. 내가 떳떳하니까요. 아, 그래요. 그런데 왜 그 서면 답변 요청에 답변을 안 해요? 떳떳하지 않을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니, 떳떳한데 왜 답변을 못 해요? 저는 답변서 다 보내고 있어요, 지금도요. 예, 예. 아니, 저한테 화내지는 마시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 놓고, 예, 예. 왜 추석 앞두고 소환하느냐 그러는데, 아니, 이거 이제 소환한다 그래서 답변서, 서면 답변서 달라 그러는데 안 보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예 본인 얘기도 안 들어보고 또 나에게 처리를 하면 또 본인 얘기도 안 들어보고 있다가 또 막 덮어 씌울 거 아닙니까? 서면 조사서 내라고 하는 기한은 넘겨놓고 또 안 부르면 안 불렀다고 뭐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부를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말씀. 본인한테 진술할 기회도 안 주고 했다고 또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진술할 기회를 출석하고 말고는 본인의 자유죠. 알겠습니다. 요 얘기도 제가 2부에 질문을 좀 그대로 서영교 의원한테 드려보도록 하고, 그러면 김 의원님 법조인 출신이니까 제가 여쭐게요. 기소될 걸로 보세요, 이재명 대표? 글쎄, 제가 그걸 답변 드리면 기소될 거라고 본다면 압력 넣었다 그럴 거고, 기소 안 될 거라 그러면 내용도 모르고서 그런데 나중에 검찰이 기소했을 때, 왜 정치적 판단이냐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는 조심스러우시죠? 당국에서 판단이 아니지. 그래서 제가 가타부타 말하는 것 자체는 넌센스입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어제 전국위를 열어서 당헌 당규 개정 완료했습니다. 이제 비대위원장은 내일이나 모레 발표하기로 했는데 누가 유력한가요? 주호영 위원장이 되시는 건가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 보는 거 외에는 별로 아는 게 없기도 하고, 이래저래 또 탐문해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무슨 기자도 아닌데 그 탐문할 이유가 아닌 것 같고, 제가 개입해가지고 이렇쿵저렇쿵 하는 게 또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그냥 보고만, 보도 내는 걸 보고만 있고요. 저는 저희 일에 충실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일에 제가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될 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유력한 분위기로 흘러간다고는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선택이라고는 보십니까? 글쎄 그걸 괜찮은지 아닌지 말하는 것 자체도 다 개인적으로 시끄러울 수 있었어요. 그냥 쳐다보고 있고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안을 잘 고려해서 인물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냥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면서도 SNS상에 여러 가지 속상한 마음들을 하소연을 쓰셨더라고요. 이준석 전 대표의 지난 주말 기자회견 보고 SNS 올리셨죠, 의원님? 예, 제가 올렸습니다. 예,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이준석 전 대표가 자기중심적으로 정치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쓰셨고 자기만 옳고 정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말로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런 굉장히 강한 비판도 하셨네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냥 한 시간쯤 떠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긴가요? 굉장히 자제하고 많이 참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할 말이 그냥 한 10분쯤 시간을 주시면 10분쯤 떠들고 싶은데 제가 참겠습니다만은 좀 어떻든 우리 당의 대표를 역임하셨던 지도자이셨으니까 그런 지도자 역임을 하셨던 분의 입장에서 사안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일반 사임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 주말 대구 기자회견 현장에서 금지곡을 나는 계속 부르겠다. 네버엔딩 스토리를 선언했습니다. 탈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인했고요. 이 말은 뜻을 굽히지 않고 당내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그러면은 김 의원께서는 당이 대응해야 된다고 보시는 걸까요? 당의 대응이라기보다는요,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 그거는 자유잖아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고요. 예. 그리고 우리 당에 금지곡은 없습니다. 금지곡 계속 부르려야 될 금지곡은 없으니까 노래 그냥 부르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일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금지곡이 없다. 근데 이준석 대표 그날 기자회견 보셨잖아요. 그거 보면은, 창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금지곡이라고 딱지 붙이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도 어떤 이준석 대표의 말이 싫다, 양두구육 싫다, 자신들의 창법에 맞지 않다고 딱지 붙이고 징계하려는 그런 것에 대해서 금지곡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요. 하고 싶은 얘기가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0분 내내 떠들어도 제가 다 말 못할 만큼 말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말꼬리 잡고서 계속해서
도움이 될 일이 전혀 아니고 아, 저는 대선 과정에서 제가 페북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네. 저는 개고기를 판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 다른 사람의 입장도 좀 생각하면서 반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금지곡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이 군사정권 시절 그 어목했던 권위주의 시절에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앞장서서 머리에 진압봉으로 두드려 맞기도 하고 돌멩이를 던지기도 하고 최루탄 때문에 목숨이 최루탄을 잘못 맞을 뻔 해가지고 네. 목숨을 위태롭기도 했던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 민주화를 이루어왔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금지곡이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모르시면 함부로 그런 용어를 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 아니 알겠습니다. 자신의 입장을 각자가 자유롭게 얘기하는 세상에서 예. 아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것은 지상 최고의 아주 원칙이고 그게 어디 있습니까? 각자 자기 의견을 네. 얘기하는 거죠. 그럼 추가 징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발언에 대한 추가 징계? 글쎄 추가 징계를 할지 말지는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또 지난번에 법원 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얘기했더니 압력을 넣어가지고 뭐라 했다고 막 그렇게 하셔서 아니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 쳐다보고 있어야 되지 또 거기다가 뭐라 그러면 또 압력 넣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는 독립적으로 이유는 판단하는 것을 보면 되는 예, 것이죠. 발언의 자율성에 대해 굉장히 지금 중요성을 말씀하셔서 그럼 추가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좀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했는데요. 또 뭐 이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거기도 보니까 길길이 날뛰는 사람 이렇게 예. 표현됐던 것 같던데요. 저는 길길이 날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모두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 예, 예. 한 묶음을 해서 비난하면 예. 듣는 상대방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예. 생각해보라고 하는 건데 일반 개인 사용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자신의 표현 때문에 예. 터무니없는 모함을 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SNS에 담긴 의미 직접 설명 들어봤습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